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 말씀. 우리는 젊을 때는 치열하게 살다가 막상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돈 벌면서 살다 보니 그런 기술만 늘어나고 노년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구에게나 유용하며 특히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노년기는 새로운 발견과 성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의 후반기를 의미 있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행복이란 이야기를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바쁘게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의 하루는 정원 가꾸기, 책 읽기, 그리고 때때로 마을 사람들과의 담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이가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전부란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 행복할 수 없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 할아버지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정원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꽃들을 봐라. 나는 이 꽃들을 하나하나 심고 가꾸며 시간을 보낸다. 이 일은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해준단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듯 마음의 정원도 가꾸어야 해. 그러면 어떤 외부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겪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듯 내면이 깊어질수록 평화는 더욱 깊어진다. 마음의 정원에 평화의 꽃을 심는 자,
바람이 불어도 그 향기를 잃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큰 파도 위를 노는 물새처럼 겉으로는 흔들리나 내면의 평화가 그를 지탱한다. 평화의 샘을 자신의 내면에서 파는 자, 사막에서도 목마르지 않는다. 둘째, 물질적 소유를 줄임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줄일 수 있다. 나이 들어가며 물질적 소유를 줄임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에세이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며 집안 가득한 예술품과 수집품들로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분의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많던 소유물들이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집안 가득했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물건이 줄어들수록 집안은 더욱 넓고 편안해졌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며 노부부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가볍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은 정원 가꾸기와 책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소화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마음에 묶이는 줄도 적어진다. 소유가 줄어들면서 마음의 창문은 더 넓게 열린다. 집안의 물건을 줄일 때마다 마음의 무게도 함께 줄어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 같은 욕심을 뽑아내면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난다. 강물이 깊을수록 조용하듯 소유가 적을수록 마음의 소리는 더욱 명확해진다. 셋째, 고요한 마음은 모든 혼란을 이겨낼 힘을 준다. 고요한 마음이 어떻게 혼란을 이겨내는 힘을 줄 수 있는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소한 동네에 사는 김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평온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일상의 소란을 대할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면 그 어떤 폭풍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비결은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할머니에게 매일을 새롭고 명료하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큰 태풍이 마을을 강타했을 때 많은 이웃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고 이 평화로운 모습은 이웃들에게도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든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의 폭풍조차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혼란과 도전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의 평화는 깊은 숲속 고요함처럼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한결같은 안정을 제공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고요한 마음은 폭풍의 바다에서도 한 점의 조용한 항구이다. 거기에 정박하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 혼란 속에서도 고요를 유지하는 마음은 밝은 등대와 같아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길을 안내한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며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혼란을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짐을 줄일 때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며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가면서 더 많은 여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바깥 세상의 소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신과의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더 나은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 말씀. 우리는 젊을 때는 치열하게 살다가 막상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돈 벌면서 살다 보니 그런 기술만 늘어나고 노년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구에게나 유용하며 특히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노년기는 새로운 발견과 성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의 후반기를 의미 있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행복이란 이야기를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바쁘게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의 하루는 정원 가꾸기, 책 읽기, 그리고 때때로 마을 사람들과의 담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전부란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 행복할 수 없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 할아버지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정원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꽃들을 봐라. 나는 이 꽃들을 하나하나 심고 가꾸며 시간을 보낸다. 이 일은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해준단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듯 마음의 정원도 가꾸어야 해. 그러면 어떤 외부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겪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듯 내면이 깊어질수록 평화는 더욱 깊어진다. 마음의 정원에 평화의 꽃을 심는 자, 바람이 불어도 그 향기를 잃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큰 파도 위를 노는 물새처럼 겉으로는 흔들리나 내면의 평화가 그를 지탱한다. 평화의 샘을 자신의 내면에서 파는 자, 사막에서도 목마르지 않는다. 둘째, 물질적 소유를 줄임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줄일 수 있다. 나이 들어가며 물질적 소유를 줄임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에세이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며 집안 가득한 예술품과 수집품들로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분의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많던 소유물들이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집안 가득했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물건이 줄어들수록 집안은 더욱 넓고 편안해졌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며 노부부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가볍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은 정원 가꾸기와 책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소화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마음에 묶이는 줄도 적어진다. 소유가 줄어들면서 마음의 창문은 더 넓게 열린다. 집안의 물건을 줄일 때마다 마음의 무게도 함께 줄어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 같은 욕심을 뽑아내면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난다. 강물이 깊을수록 조용하듯 소유가 적을수록 마음의 소리는 더욱 명확해진다. 셋째, 고요한 마음은 모든 혼란을 이겨낼 힘을 준다. 고요한 마음이 어떻게 혼란을 이겨내는 힘을 줄 수 있는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소한 동네에 사는 김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평온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일상의 소란을 대할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면 그 어떤 폭풍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비결은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할머니에게 매일을 새롭고 명료하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큰 태풍이 마을을 강타했을 때 많은 이웃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고 이 평화로운 모습은 이웃들에게도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든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의 폭풍조차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혼란과 도전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의 평화는 깊은 숲속 고요함처럼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한결같은 안정을 제공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고요한 마음은 폭풍의 바다에서도 한 점의 조용한 항구이다. 거기에 정박하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 혼란 속에서도 고요를 유지하는 마음은 밝은 등대와 같아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길을 안내한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며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혼란을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짐을 줄일 때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며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가면서 더 많은 여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바깥 세상의 소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신과의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더 나은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 말씀. 우리는 젊을 때는 치열하게 살다가 막상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돈 벌면서 살다 보니 그런 기술만 늘어나고 노년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구에게나 유용하며 특히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노년기는 새로운 발견과 성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의 후반기를 의미 있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행복이란 이야기를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바쁘게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의 하루는 정원 가꾸기, 책 읽기, 그리고 때때로 마을 사람들과의 담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이가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전부란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 행복할 수 없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 할아버지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정원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꽃들을 봐라.
나는 이 꽃들을 하나하나 심고 가꾸며 시간을 보낸다. 이 일은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해준단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듯 마음의 정원도 가꾸어야 해. 그러면 어떤 외부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겪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듯 내면이 깊어질수록 평화는 더욱 깊어진다. 마음의 정원에 평화의 꽃을 심는 자, 바람이 불어도 그 향기를 잃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큰 파도 위를 노는 물새처럼 겉으로는 흔들리나 내면의 평화가 그를 지탱한다. 평화의 샘을 자신의 내면에서 파는 자, 사막에서도 목마르지 않는다. 둘째, 물질적 소유를 줄임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줄일 수 있다. 나이 들어가며 물질적 소유를 줄임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에세이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며 집안 가득한 예술품과 수집품들로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분의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많던 소유물들이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집안 가득했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물건이 줄어들수록 집안은 더욱 넓고 편안해졌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며 노부부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가볍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은 정원 가꾸기와 책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소화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마음에 묶이는 줄도 적어진다. 소유가 줄어들면서 마음의 창문은 더 넓게 열린다. 집안의 물건을 줄일 때마다 마음의 무게도 함께 줄어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 같은 욕심을 뽑아내면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난다. 강물이 깊을수록 조용하듯 소유가 적을수록 마음의 소리는 더욱 명확해진다. 셋째, 고요한 마음은 모든 혼란을 이겨낼 힘을 준다. 고요한 마음이 어떻게 혼란을 이겨내는 힘을 줄 수 있는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소한 동네에 사는 김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평온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일상의 소란을 대할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면 그 어떤 폭풍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비결은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할머니에게 매일을 새롭고 명료하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큰 태풍이 마을을 강타했을 때 많은 이웃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고 이 평화로운 모습은 이웃들에게도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든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의 폭풍조차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혼란과 도전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의 평화는 깊은 숲속 고요함처럼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한결같은 안정을 제공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고요한 마음은 폭풍의 바다에서도 한 점의 조용한 항구이다. 거기에 정박하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 혼란 속에서도 고요를 유지하는 마음은 밝은 등대와 같아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길을 안내한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며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혼란을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짐을 줄일 때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며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가면서 더 많은 여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바깥 세상의 소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신과의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더 나은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